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 공방전 한번 볼게요. 여기 공방전인데 공방은 돈이고요. 이게 가전이라고 해요. 얘를. 갈래상의 특징이 가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 부쳐 먹는다. 맛있겠지, 그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먹을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참아. 배고프니까. 자, 전이잖아. 전은 뭐겠어? 전. 이거는 사람의 일생을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야. 사람은 일생을 서술하는데 이 가짜가 뭐냐면은 거짓 가짜야. 그러면은 거짓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은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얘네들의 일생을 서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가전이고요. 그럼 공방전 본문 한번 볼게요. 공방의 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자를 지어서 불렀는데 얘가 관지다라고 돼 있는데 관지는 뭐냐면은 이제 꿰뚫다. 그래서 엽전을 옛날에 이렇게 줄에다 꿰어서 들고 다녔잖아요. 그지? 그래서 관지라고 불렀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해 있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돈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황제 때 이때 헌원시라고는 중국 태초의 황제인데 헌원시 때 조금씩 쓰였지만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 일에 단련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살아갔지. 그지?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여기서 관상을 보는 사람은 이제 대장장이를 말할 거야. 여기서 관상가는 대장장이야. 대장장이를 불러서 맥락상 대장장이라는 거야. 그를 살피게 하니까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샀냐 들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이제 쇠를 주조하는 거지.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돈으로 만들면은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니까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시오라고 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해서 대장장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가 만들어졌다. 난리를 피해서 강가의 숫 화로라고 하면 대장간이겠지, 그지? 대장간에서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제라는 관직을 맡았고 세금을 담당했다. 공방의 사람됨은 밑줄 쳐봐.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엽전이지, 그지? 이제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표리부동이라고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보통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표리부동형 인간이라고 하고 이 글에서는 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 스탠스를 계속 취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처세술에 능했다라는 거지. 한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홍려경이 되었다. 한나라에서 홍려경이라고 하는 벼슬을 취했는데 당시에 오나라 임금, 오나라의 임금인 비가 있었는데 얘가 교만하고 분수가 넘쳐가지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얘를 도와주고 어떻게 했다? 이익을 취했다. 라고 되는 거지. 호제 때의 황제, 이제 호제라고 하면 황제겠지. 호제. 얘는 황제고요. 황제 밑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 거겠지. 호제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힘들어진 거야. 이를 걱정해서 공방이라는 애를 뭐로 임명했다? 부민후로 바뀌었어. 부민후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직책을 맡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민후로 임명을 했는데 염철승 근과 조정에 있었는데 염철승 염은 소금이고 철은 철이야. 승은 승상이야. 그래서 염철승이라는 애랑 있었는데 서로 뭐라고 했냐면은 가형.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분하지 않는다.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국가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한다. 자모의 경중이라고 하면 돈놀이를 하는 거야. 원금과 이자의 가볍고 무거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공방이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한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면은 농사를 말하고요. 끝을 쫓겠다라고 하면은 상업을 말해. 장사. 옛날에는 이제 사농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공이 뭐야? 장인, 그 다음에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끝은 여기 상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걸 방해했다. 당시에 간관들이 많은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서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서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거죠.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판다라고 하면 부패상이지.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공경들이라고 하면 신하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섭니다. 절개, 여기서는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인데 임금 황제에 대한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길 정도로 공방이 권세를 가지게 된 거지.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서 문건과 서류, 문건이랑 땅 문서,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것들이 산처럼 쌓여서 셀 수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지, 그지? 현인이라고 하면 현명한 사람, 불초한 것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인데 이런 것들 안 가렸어. 뭐만 있으면 된다? 비록 시장 사람이라 하더라도 밑줄 쳐봐. 재산이 많으면 그가 사기였다라고 해서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사귐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바닥 사귐이다. 공방은 동네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다. 이 바둑과 격오는 이렇게 노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승낙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청을 잘 들어줬다. 그래서 밑줄 쳐봅시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 그래서 공방이 승낙 한번 말해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요즘에서 카지노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민식이라는 인물이 필리핀의 황제지, 그지? 그 사람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식 같은 사람. 원제가 즉위하자. 이제 호제에서 이제 뭐가 됐어? 원제로 바뀌었어.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라는 애가 글을 올려가지고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서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 힘쓰지 않고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해를 입혀서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됐다.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모두 피곤하게 됐고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 처리된다.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랐어. 공방을 말하는 거겠지. 그랬을 때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뭐가 된다? 도둑이 도둑질을 일삼는다. 공방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똑바로 서지 않았고 공방이 도둑이고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 가르침도 있으니까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서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해라.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서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어. 그래서 공방의 일을 미워해서, 왜? 공방이 그쪽에다가 돈을 안 줬겠지.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공방은 관직에 쫓겨났다. 근데 그 밑에 문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존나 뻔뻔해. 임금님을 만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교회들 지랄하고 자빠졌지, 그지?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긴 지만 넉넉해졌지, 그지? 백성들의 재산이 아니고 지 재산이 풍부해졌지. 조그만한 죄가 아니고 존나 큰 죄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조그만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존나 배 아플 걸 지금?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고 겨우 살았어. 시로라기처럼 살았으니 입이 묶여 말을 못해도 몸 붙이고 살아야 한다.
부평초라고 하면 이렇게 뿌리가 떠가지고 다니는 풀잎이라서 이렇게 떠돌아 다닐 수 있어. 강회라고 하면 상인이고요. 별장으로 되돌아가서 약야제 위에서 낚싯대 낚시하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과 해고 이 상인들과 같이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가지고 존나 행복한 삶을 살래. 비록 천종의 녹과 천종의 녹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겠지, 그지? 오정 화려한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삶과 바꾸겠는 것이 갑자기 존나 태세전환 우디리급으로 하고 있지, 그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어찌 지금까지 존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서 쫓겨나면서 존나 변명을 개 멋있게 하고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 내가 세워놨던 것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내 쓰임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당나라가 일어나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여기서 당나라로 바뀌었지. 유안이라는 애가 탁지 판관이 되었고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해서 유안이라는 애가 공방의 계책을 사용해서 국가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이제 당나라 시절로 바뀌었고, 당나라 시절에 이제 유안이라는 애가 나왔어. 공방의 계책 다시 쓰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공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지, 그지?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이렇게 다시 기용했다. 공방의 계책이 개원천보연간이 시기고요.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이대부 소부승이라는 게 추증되었다. 죽은 사람에게 요거 관직을 이렇게 주는 거야. 추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줬다.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 송나라 시절이고요. 송나라 시절에 청묘법을 활용을 했는데 이 청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걸 말해. 이제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유통되는 거. 뭐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스탠스라고 했지. 자금이 유통되니까 어떻게 됐어? 돈이 세상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소란해지고 더 공공해졌다. 가난해졌다. 그래서 여기 작자는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돈에 대해서. 소식이라는 사람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배척하려다가 쫓겨났다. 조정선비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득세하게 된 거지. 뭐가? 돈이. 오직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청묘법을 폐지하고 요청하고 소식을 다시 천거했어. 소식이라는 애가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애였잖아. 공방무리들이 쇠퇴하고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윤은 됨됨이가 경박하다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윤이 수영령이 되었지만 발각돼서 죽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우리 조신의 꿈에서도 논평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의 논평까지 최종 평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줬는다면 충신인가? 아니라는 얘기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어.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는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를 해서 응덕을 갚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거야.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에 없다는 말에 위배된다. 충신이 아니라는 거야. 공방이 죽고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아냈고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 공방을 내쫓았던 요 원제가 만약에 그냥 아예 그때 다 죽여버렸다면 이 뒷날 이 송나라 때 있었던 일도 다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 그래서 공방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